네, 반갑습니다. 제가 최근에는 민주당이 이번 4월 총선을 하고 나면은 앞으로 어떤 정당으로 변신하게 될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드렸습니다. 한마디로 다시 정리하자면 민주당은 이번 4월 총선을 하고 나면은 껍데기는 이름은 민주당이지만은 알맹이는 과거에 우리가 보았던 이석기의 통합진보당이 된다라고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그대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주당은 이제 4월 10일이 지나면은 소위 말하는 동부경기연합의 진성주사파들이 완전히 당권과 실권을 장악한 그런 정당으로 새롭게 태어날 것입니다. 그러면 국민의힘은 어떻게 될까요? 4월 총선이 지나면 국민의힘은 어떤 종류의 정당으로 우리 앞에 나타나게 될까요? 과연 국민의힘은 지금까지 대한민국을 공산 세력으로부터 지키기 위해서 희생적으로 싸워온 여러분들, 또 우리나라에 있는 이 범보수 세력의 열망을 담아내는 그러한 보수 정당으로 새롭게 태어날 수 있을까요? 저는 오늘 이 점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얼마 전 1월 19일에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NCCK를 방문했습니다. NCCK 사진 나오죠? NCCK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라는 것의 준말입니다. 이 김종생 총무라는 분하고 목사님이신데 면담을 가졌어요. 분위기가 어떤 것 같아요? 화기애애하죠? 아주 화기애애합니다. 아주 손을 이렇게 다소곳이 깍지를 끼고 공손하게 그 앞에 앉아가지고 이 NCCK 총무 목사님이 하는 얘기를 이렇게 귀담아 들으면서 고개도 끄덕끄덕 해가면서, 그죠? 제가 지난 주말에 미국 갔다가 귀국했는데 저는 미국 보스턴에서 이 뉴스를 들었습니다. 이 뉴스를 처음 들었을 때 좀 화가 많이 났어요. 아예 대체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 어떻게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뭐 거의 당대표나 다름없는데 지금 이 국민의힘 대표가 NCCK에 가서 이렇게 두 손 깍지 끼고 이렇게 앉아가지고서는 그 얘기를 듣고 있냐 말이에요. 화가 좀 많이 났는데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이게 화낼 일 말은 아니다. 꼭 화만 내고 끝날 일은 아니다. 한편으로는 고맙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고맙다. 왜? NCCK를 방문함으로써 한동훈 선생의 머릿속에 어떤 생각이 들어있는지를 우리한테 분명하게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아주 고맙다예요. 고맙다. 이 사건은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 매번 말하기 좀 기니까 그냥 한동훈 씨 할게요. 한동훈 씨가 앞으로 국민의힘을 어떤 종류의 어떤 모습의 정당으로 만들 것인지를 한 컷으로 아주 잘 보여준 사건이라 저는 그렇게 봅니다. 여러분, NCCK 한국교회협의회라는 것은 도대체 어떤 종류의 단체일까요? 영어로 NCCK는 The National Council of Churches in Korea, 한국 기독교 협의회를 이렇게 영어로 옮겨서 여기 빨간 글씨로 된 거 있잖아요. 그 NCCK. 그래서 그냥 편의상 한국 기독교 협의회를 NCCK라 그러는 거예요. 근데 이 NCCK가 있고
여러분 WCC 아세요? 예, World Council of Churches라고 하는 이건 국제 기구죠. 근데 이제 NCCK가 있고 WCC가 있는데 이 두 단체에 대해서 약간의 오해가 있어요. 여러분이 그 오해를 좀 풀고 가셔야 돼요. 많은 분들이 NCCK는 WCC의 산하 단체다 그렇게 오해를 많이 하세요. 사실은 아닙니다. WCC하고 NCCK는 완전히 별개의 조직이에요. WCC는 세계교회협의회라는 건데 에큐메니칼 운동이라는 걸 하기 위해서 1948년도에 만든 국제 조직입니다. 그래서 1948년은 2차 대전이 끝난 뒤 이제 뭐 한 3년 정도 지난 시점이잖아요. 근데 이걸 만들 때 뭘 본따서 만들었냐면 UN을 본따서 만든 교회 조직이에요. UN이 뭐예요? 전쟁 끝나고 나서 모든 이 세상의 국가들이 이제 전쟁 좀 그만하고 사이좋게 지내자. 그래가지고 UN을 만들었잖아요. 그죠? 그걸 보고서 교회에서도 야, 우리도 UN 같은 단체를 하나 만들면 좋겠다. 그래서 UN은 1945년에 만들었고 이건 48년도에 암스테르담이라는 곳에서 교회들이 모여서 만든 겁니다. NCCK는 따로 역사가 있어요. WCC와 아무 상관없이 따로 만든 거예요. 우리나라에서. 그래서 NCCK는 WCC의 하부 조직은 아니다. 뭐 WCC가 이렇게 하라고 지시사항을 내리면은 그 지시를 받아서 실행하는 그런 조직은 아니에요. 하지만 NCCK는 뭐 WCC와 상하관계 그런 것도 아니고 조직적으로 연결된 건 아니지만 내용 면에서 보면은 아주 비슷합니다. 내용 면에서. 무슨 말이냐? WCC가 하는 일하고 NCCK가 하는 일이 좀 비슷해요. 신학적으로 보면은 비슷해요. 그런데 좀 NCCK를 깊이 들여다보면 어떻게 좀 다르냐면 이 한국의 NCCK가 WCC보다 훨씬 더 과격해요. 신학적으로도 과격하고 정치적으로 훨씬 더 과격해요. 지금까지 NCCK가 도대체 어떤 일을 했느냐? 최근에 한 거 몇 가지만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노조법 2.3조 개정 촉구 성명서를 했습니다. 노조법 2, 3조가 뭐냐? 이게 뭐 지난번에 노랑봉투법 뭐 그런 거예요. 여러분이 들어는 보셨을 건데 구체적으로 내용이 뭔지는 아마도 잘들 모르실 텐데 뭐 몰라도 상관없어요. 어차피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해서 통과 안 됐어요. 근데 이 내용이 뭐냐면 이런 거예요. 쉽게 말하면 노동자들이 노조가 민주노총이 파업을 하고 회사에서 노동쟁의를 하잖아요. 그런데 현행법은 노조법이 그 노동쟁의를 하고 파업을 할 수 있는 이유, 사안이 한정돼 있어요. 그런데 이 개정법은 뭐냐면 개정안은 노조가 마음대로 파업하고 노조가 하고 싶으면 언제든지 노동쟁의를 할 수 있도록 대문을 활짝 열어주는 이 개정안이에요. 그래서 언제든지 마음만 먹으면 별의별 거를 다 이유로 삼아서 파업하고 노동쟁의할 수 있고 두 번째로 노조가 파업을 할 때 회사의 시설, 기계, 공공기물을 마음대로 막 부시고 파손하고 막 그래요. 노동자들이. 그렇죠? 막 불도 지르고 막 유리창도 깨고 막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렇게 하면 원래 안 되게 돼 있어요. 법적으로. 그런데 이 개정안은 이렇게 노동자들이 파업할 때 공장을 막 부시고 막 깨트리고 다 해도 회사가 노조에게 혹은 노동자에게 손해배상을 못하게 하는 그런 개정안이에요. 그러니까 마음대로 부셔라 이거 마음대로 부셔라.
하고 싶으면 얼마든지 뭐 별의별 이유 다 돼서 마음대로 파업하고 부시고 해라 이게. 회사는 절대로 노동자한테 손해배상 청구 못한다 그거예요. 그런데 KNCC는 뭘 주장해요? 이걸 주장하는 거예요. 노조법 2, 3조 개정해라. 마음대로 파업할 수 있게 하고 마음대로 부셔도 손해배상 못하게 해라. 이런 거를 주장하는 단체예요. KNCC가. 그러니까 어떤 단체냐? 민주노총의 입장을 충실하게 대변하는 단체가 뭐다? KNCC. NCCK. 민주노총의 입장을 강력하게 주장하는 거예요. 인간들이. 근데 거기에 가서 한동훈이가 이러고 앉아가지고 예 이러고 있어요. 예? 민주노총 앞에 가서 무릎 꿇고 뭐 하는 짓거리예요. 두 번째로 이태원 참사 특별법 본회 통과 호소 오체 투지 행진 이런 거 하는 거예요. 작년 12월 달에 했습니다. 이것도 물론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해서 이거 다 무효했어요. 다행이죠. 네, 박수 한번 합시다. 네. 여러분 NCCK 이 인간들이 천안함 그 전투로 인해서 부상당한 우리나라 병사들 위해서 특별법 만들라고 얘기한 적이 있을까요? 이 인간들은 그런 데 관심도 없어요. 나라 지키는 데는. 세월호 때 이런 사건이 일어나면은 그냥 난리 법석을 치고 뭐 특별법 만들어라 뭐 이래갖고 이번에도 또 이 난리 치고서 이태원에 가서 할로윈데이에 그 나라 지키러 갔어요? 놀러 갔잖아. 예? 물론 죽은 거는 안타까운 사건이지만 어쩌라는 말이에요. 세월호 때 그 죽은 학생들 전부 다 가족들 국가 유공자처럼 다 만들어 놨는데 이번에도 또 국가 유공자처럼 그렇게 만들려고 하는 게 뭐예요? 이게 이태원 참사 특별법인데 이게 나라가 망해가는 징조란 말이에요. 예? 어쩌자는 거야 이게 지금. 세금은 다 걷어가서 할로윈데이에 놀러 간 사람들 그래서 죽은 애들까지 우리가 다 책임져 줘야 돼요. 우리나라 국민들이. 그러라고 세금 냅니까 우리가? 그래서 NCCK는 이 법안 누가 만들었어요? 민주당이 만들었답니다. 민주당이 만들어 놓은 이런 법을 통과시키라고 오체투지 오체투지 뭔지 아세요? 5걸음 갈 때마다 가서 이 무릎 꿇고 절하는 거. 이거 티베트 불교에서 하는 거야. 티베트 불교에서. 그 짓거리 하는데 NCCK는 그거 하고 있어. 예? 민주당이랑 붙어먹는 단체예요. 민주노총이랑 붙어먹고 민주당이랑 붙어먹는 단체. 예? 거기 가서 한동훈이가 이러고서 앉아가지고 깍지 끼고 다소곳하게 앉아서 평소에 다소곳하지도 않더만 거 앞에 가서 왜 이렇게 다소곳한 거예요? 세 번째로 NCCK가 뭐 했느냐 최근에 작년에 팔레스타인 하마스 알죠? 이스라엘 습격해가지고 어떻게 됐습니까? 예? 민간인 학살하고 어린아이들 죽이고 여자들은 강간하고 전부 다 포로로 잡아갔잖아요. 그거 사건 터지자마자 팔레스타인과 연대해야 된다는 거예요. 팔레스타인. 예? 한국 사회, 시민사회 긴급행동이래. 긴급행동. 아니 이런 일에는 긴급하게 나서요. 이 NCCK가. 예? 여러분 NCCK 이거 정신 나간 놈들 아닙니까? 예? 아니 불시에 총 들고 들어와서 민간인들 습격해서 그 쏴 죽이고 말이야. 애들 죽이고 학살하고 강간하고 포로로 잡아가고. 근데 이 하마스에 대해서 NCCK는 비판을 안 하는 거예요.
제가 뒤져봤어요. 팔레스타인 하마스의 이런 잘못된 행동에 대해서 비판하는 그 했나 안 했나? 안 해요. 기록이 없어요. 그런데 반대로 뭐야? 그 죽인 팔레스타인 그들과 우리가 연대해야 된다고 기자회견하는 거예요. 저기서 종각 앞에서. LCCK는 하마스, 레바논의 헤즈볼라, 예멘의 후티 반군, 그죠? 그 뒤에 이란, 그 뒤에 또 누가 있어요? 북한, 또 중국. 이런 세력과 연대해서 자기들은 싸우겠다는 거예요. 우리의 적들과 싸우겠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근데 이런 걸 보면요, 이 좌파들은 도덕적 판단을 못해요. 아니, 이 하마스가 그렇게 아무리 그게 있어도 원한이 있어도 그렇지, 불시에 쳐들어와서 민간인들 총으로 쏴 죽이고 포로로 잡아가고 그런 거는 도덕적으로, 인간적으로 우리가 인륜을 놓고 얘기했을 때 이건 잘못된 거란 말이에요. 국제사회가 다 비난하고 이건 잘못됐다고 얘기하는데 이 LCCK는 뭐야? 그들과 연대하자는 거예요. 그들과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이 좌파들의 특징이 뭐냐면요, 도덕적 판단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이상하죠? 조국 사태 때도 보세요. 그 애들 대학 보내고 의대 보내고 하겠다고 공문서 위조하고 입시 부정을 그렇게 다 저질러 놓고도 그게 다 까발려졌는데도 조국이 옳다는 거예요. 조국이가. 그래서 조국 옹호 집회 하잖아요. 서초동 가서. 그 사람들 도덕적 판단의 능력이 완전히 없어진 거예요. 근데 왜 그런지 아셔야 돼요, 여러분. 왜 그런지 아세요? 좀 이상하지 않아요? 이상하죠? 네, 이유를 알려드릴게요. 이 좌파들의 머릿속에서는요, 도덕적으로 이게 옳으냐 그르냐 이거는 중요하지 않아요. 뭐가 중요하냐면 아군이냐 적군이냐 이게 중요해요. 아군이냐 적군이냐. 아군이면은, 그래서 조국이는 뭐야? 조국 문제 딱 터졌을 때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 이게 옳으냐 틀리냐, 잘못된 거다 아니다, 그 생각하잖아요. 근데 얘네들은 어떻게 생각해? 조국이가 아군이냐 적군이냐 이거부터 생각해. 아군이면 어떻게 해? 아군은 절대로 비난 안 해요. 왜? 우리 편인데 우리가 감싸주고 보호해줘야지. 그러니까 서초동 가서 조국 옹호 집회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조국이가 뭘 잘못했냐 이러고 있는 거예요. 아군이면 도덕적 판단도 우리는 안 하겠다. 이게 뭐야? 이게 좌파. 이게 주사파. 정신병자들입니다. 국제적으로도 이 팔레스타인과 연대하겠다는 놈들 다 정신병자들이에요. 도덕적 판단 능력이 없는 놈들. LCCK가 뭐야? 도덕적 판단 능력이 없는 거야, 이게. 근데 그 앞에 가서 이러고 앉았어? 도덕적 판단 못하는 아군 적군 따지는 놈들 앞에서? 그것도 국민의힘 대표가? 그건 약과예요. 그 다음 거부터 더 가관입니다. 2016년도에 LCCK는 한반도 평화조약안이란 거를 발표했어요. 2016년입니다. 이 내용을 보면은 1조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당사국들은 한국 전쟁과 이후 정전 상태를 종식하고 평화를 회복 유지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게 NCCK가 발표한 거예요. 이 당사국이 누구냐면요, 한국, 북한, 미국, 중국이에요. 그래서 지금이 정전 상태잖아요. 정전 상태를 종식한다. 그게 뭐예요? 종전협정을 맺어야 된다. 그 얘기예요. 종전협정. 평화협정 맺어야 된다. 2조에 보면은 평화조약 발효와 함께 유엔 사령부의 모든 활동을 종료하고, 뭐예요? 유엔 사령부 해체하고 모든 외국군은 철수한다. 어디서? 한국에서. 자,
외국군인 어느 나라 군대 말한 거죠? 주한미군 말한 거예요. 주한미군. 그러니까 주한미군 철수해야 된다. 유엔사 해체하고 주한미군 철수해야 되고 종전협정, 평화협정 맺어야 된다. 이 이야기를 언제부터 했다고요? 2016년부터 시작했어요. 그래서 2016년에서 18년까지 우리나라에서 또 뭐 외국에서 많이 했어요. 그 파워포인트 한번 보여주세요. 파워포인트. 다음 거 그림. 네. 그 다음 거. 네. 그래서 한국 목사들 평화 조약안 미국에 직접 알린다. 오마이뉴스 2016년 7월 기사죠. 네. 미국에 가서 NCCK가 미국에 가서 저렇게 시위를 하는 거예요. 시위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 거 보여주세요. 네. 한국 목사들 평화 조약안 미국에 직접 알린다. 그래갖고 한국기독교협의회 NCCK는 지난 4월 21일 실행위원회가 채택한 평화 조약안을 알리기 위해 미국에 도착했다. 해외 캠페인은 2016년 미국, 2017년 유럽, 2018년 아시아에서 진행할 예정인데 로스앤젤레스를 시작으로 대장정에 올랐다. 이게 2016년부터 뭘 주장했어요? 종전협정, 주한미군 철수. 그 다음 거 보여주세요. 네. 그래가지고 최근 지금 2024년인데 작년 23년도 거예요. 이거는 한반도 종전 평화 캠페인이란 걸 했어요. 작년도에 계속 하는 거야. 2016, 17, 18, 19, 20, 21, 22, 23, 24 금년도도 지금 저거 하고 있는 거예요. 계속해서. 네? 그래갖고 저렇게 행진하잖아요. 넘겨보세요. 네. 전쟁 반대. 주한미군 철수하라고. 그 다음 거. 그래갖고 뉴욕에 있는 유엔 건물 앞에서 이렇게 한반도 평화 대행진하고. 그러니까 우리 정가은 목사님만 미국 가서 활동하시는 게 아니고 NCCK도 가가지고 저 난리 치고 있는 거예요. 목사들이. 그 다음 거 넘겨보세요. 이거는 한반도 종전 평화 서명운동, 서명운동. 서명 받았어요. 서명. 우리만 서명하는 게 아니고 쟤네들도 NCCK도 연락에 서명 받아가지고 어떻게 했느냐. 그 다음 거 넘겨보세요. 저렇게 서명 받아가지고 수녀님도 계시고 뭐 목사님도 계시고 난리죠. 그래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그 다음 거. 미국의 상하원 의원실을 방문했어요. 그래갖고 End the Korean War 보이세요? 한국 전쟁을 끝내라. 종전해라 이거. 그 상하원 의원실 방문하고 거기에 가서 로비 활동해요. 로비 활동. 그 다음 거 보여주세요. 이 한기학 목사라고 NCCK 화해통일위원회 위원장인데 이게 작년에 세계교회와 함께하는 한반도 평화통일 남북공동기도주일 연합예배 표준설교문 길어요. 표준설교문을 만들어가지고 뿌렸어요. 제가 그래서 그 내용을 쭉 읽어보고 충격적인 내용만 여기 몇 개 뽑았어요. 보세요.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체결하는 일이 생존과 안보의 첩경임을 알아야 합니다. 이게 죽음의 길인데 애들 뭐라고요? 생존의 길이래요. 안보의 길이래. 이거 하면은 끝장나는데. 그러면서 그 다음 말이 뭐예요? 6.15 공동선언과 14선언, 판문점선언, 9.19 평양선언 등을 토대로 다시금 대북 화해 정책을 펼치도록 촉구해야 됩니다. 이렇게 말해요. 여기에서 6.15 공동선언, 14선언, 9.19 평양선언 이게 다 중요한 거예요. 이거 제가 좀 이따 자세하게 설명드릴 텐데 이건 무슨 말이냐면요. NCCK는 한마디로 뭐다? 반국가 단체다예요. 반국가 단체. 그러니까 민주노총을
지지하는 민주노총과 함께하는 집단, 뭐 민주당과 함께하는 집단 이 정도가 아니에요. 우리나라를 완전히 끝장내려고 그냥 불철주야 2016년부터 지금까지 이짓거리 하고 다니는 놈들이에요. 응? 이걸 뭐라 그래요? 이걸 반국가 세력이라 그러는 거예요. 반국가 세력. 응? 윤석열 대통령이 말한 반국가 세력, NCCK가 반국가 세력인데 국민의힘 대표 비상대책위원장이라고 하는 한동훈 선생님은 그 앞에 가서 어떻게 깍지를 끼고 이렇게 다소곳하게 아주 얌전하게 앉아가지고 그 NCCK 총무 목사님은 이러고 탁 앉아가지고 정치는 이렇게 해야 된다고 예 제가 참고하겠습니다. 제가 참고하겠습니다. 이러고 있어요. 여러분, 왜 NCCK가 반국가 세력인지 제가 지금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세하게. 6.15 공동선언부터 시작해야 돼요. 자, 6.15 공동선언이 뭐냐면 2000년입니다. 2000년. 평양에 김대중 대통령이 가서 김정일이하고 정상회담이란 걸 하면서 발표한 공동선언을 6.15 공동선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6.15 하면 누가 한 거야, 이거? 김대중이가 한 거예요. 김대중. 왜 이 6.15 공동선언이 문제냐? 저는 이 6.15 공동선언은 우리나라의 이 좌파, 특히 주사파들이 적극적으로 이 정권을 장악하기 위해서 활동을 시작하는 그 시발점이다 이렇게 봐요. 이것 때문에 6.15 선언 때문에 이렇게 된 거예요. 우리나라가 지금. 왜 그런지 구체적으로 내용을 보겠습니다. 그 다음 거 보여주세요. 분위기 좋죠? 예? 아주 그냥 낯짝에 그냥 웃음꽃이 펴가지고 둘이가 그냥 좋아 죽일라 그래. 김대중이. 에? 행복합니까? 저것 때문에 이렇게 된 거야 우리나라가. 6.15 선언. 자, 내용을 한번 봅시다. 어떤 기가 막힌 얘기를 했는지. 그 선언의 핵심이 뭐냐면 이 두 가지예요. 뭐 원래 좀 긴데 핵심만 보면 돼 우리는 항상. 첫째, 남과 북은 나라의 통일 문제를 그 주인인 우리 민족끼리 서로 힘을 합쳐 자주적으로 해결해 나가기로 하였다. 이게 1번이야. 그래서 우리 민족끼리 통일 문제를 어떻게 할 건지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를 2번에서 설명한 거예요. 2번이 중요해요. 남과 북은 나라의 통일을 위한 남측의 연합 제안과 북측의 낮은 단계 연방 제안이 서로 공통성이 있다고 인정하고 앞으로 이 방향에서 통일을 지향시켜 나가기로 하였다. 이게 6.15 공동선언. 여기에서 중요한 단어가 뭐냐면 낮은 단계의 연방제라는 거예요. 낮은 단계의 연방제. 6.15 선언 때에 낮은 단계의 연방제라는 것을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미래의 대한민국의 통일 정책으로 받아들였다. 근데 이 낮은 단계의 연방제라는 게 뭐냐? 원래 김일성이가 고려 연방제라는 걸 말했어요. 그 다음 페이지에 나와요. 김일성이가 1980년에 북과 남이 서로 상대방의 사상과 제도를 인정하고 용납하는 기초 위에 민족 통일 정부를 세우고 이를 기초로 북과 남이 같은 권한과 의무를 지니고 지역 자치를 실시하는 연방공화국을 설립한다. 알아듣겠어요? 뭐 알아듣기 뭘 알아들어요? 뭐 못 알아. 이게 내가 읽어도 무슨 말인지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이 공산당 이 주사파 좌파들은 항상 이렇게 말을 못 알아듣게 해요. 우리가 알아들으면 곧바로 이거 안 돼 이렇게 말하니까 항상 못 알아듣게 이상하게 말을 해놓는 거야. 그래서 제가 알아들을 수 있게 설명을 해드릴게요. 그 다음 거 보여주세요.
자, 현재 상태는요, 사실상 우리나라는 북한하고 이국가 이체제죠.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헌법에는 뭐라고 되어 있어요?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부속도서로 되어 있어요. 북한 땅도 우리나라 땅이야. 그러니까 북한 김정은이 정권은 뭐야 저거? 불법 단체, 불법. 우리나라 영토를 불법으로 장악하고 지금 있는 불법 단체라 그러는데, 그래서 북한을 우리는 아직 국가로 인정하진 않아요. 우리나라의 헌법은 절대로 인정해 주면 안 돼요, 북한을. 그러니까 이 다음에 연방제로 가려면 주사파들은 항상 뭘 하려고 그러냐면 북한을 독립된 국가로 인정해 주자 이렇게 주장할 겁니다. 그래서 헌법에다가 그걸 집어넣자 이렇게 할 거예요. 최근에 김정은이가 우리는 이제 무력으로 남조선 통일하는 거 포기한다, 이런 말로 하면서 우리는 이제 남한을 국가로 인정하겠다 그렇게 얘기죠. 우리도 국가로 인정해달라 그 얘기예요. 그래서 그 말에 속아 넘어가서 그래 우리도 북한은 국가로 인정해주자 그러면요, 그게 뭐냐면은 이제 낮은 단계 연방제로 가는 첫 번째 단추를 딱 끼는 거예요. 절대 그거 해주면 안 됩니다. 여하튼 그러나 지금 사실상은 이제 두 개의 국가, 두 개의 체제죠. 공산주의, 우리는 민주주의, 자유민주주의. 자, 그런데 김일성이가 말하는 고려연방제는 뭐냐면 1국가 1체제예요. 1국가 1체제. 그게 고려연방제. 그러면 2국가 2체제에서 갑자기 1국가 1체제로 가기 힘들죠. 그래서 과도적 단계로 가는 게 뭐냐면 낮은 단계의 연방제. 1국가 2체제라. 그게 무슨 말이냐면 나라는 하나로 하자, 하나로. 그 나라 이름을 대한조선민국으로 하든지 뭘 하든지, 그거는 나라 이름을 하나로 해놓고 남과 북의 각각의 정부를 놔두자. 그러니까 한 지붕 두 가족 하자. 쉽게 말하면 한 지붕 두 가족. 그게 뭐예요? 낮은 단계 연방제. 지금은 두 지붕 두 가족이야. 그래서 일단 그렇게 해놓고 그 다음에 두 개의 체제를 한 개의 체제로 합치자 이거예요. 그러면 자유민주주의 체제랑 공산주의 체제랑 합쳐져요? 자유민주 공산제 할까요? 그런 건 없어요. 네? 그러니까 일체제로 간다는 건 무슨 말이에요? 공산체제로 가겠다는 뜻이에요. 한반도가 완전히 공산화 되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지금 우리를 살살 꼬시는 게 이게 낮은 단계 연방제예요. 이거를 하려고 지난번에 조국이가 또 문재인 정부 시절에 헌법 개정하려고 했던 거예요. 헌법 개정했는데 내용 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저 낮은 단계 연방제 1국가 2체제 얘기는 사실 못 넣었어요, 걔네들이. 아직은 그렇게까지 대담하게 못 넣었는데 그 대신에 뭘 했냐면 지방자치제를 대규모로 하는 걸 집어넣었어요. 근데 지방자치제 하는 것도 이게 연방제로 가는 준비 단계예요. 왜냐? 중앙정부를 약화시켜야 된단 말이에요. 지방정부를 강화시키고. 그래야 북한 입장에서는 통일에 더 길이 쉬워진다 이거죠. 지방자치제 확대한다 이거 좋은 거 아니에요 지금. 절대로. 위험한 겁니다. 그래서 얘네들이 낮은 단계 연방제로 만약 가면은 이 대통령은, 그죠? 국가의 대통령은 한 사람 하자 이렇게 할 거예요 나중에. 그래가지고 남과 북의 지방정부를 둔다 이렇게 가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남과 북의 공통의 대통령을 놓는다 그럴 때 남북한이 선거할 거야. 대통령 선거. 그죠? 그러면 누가 이길 것 같아요? 이재명이랑 김정은이가 대통령 후보로 나와서 붙으면 누가 이길 것 같아요? 당연히 김정은이가 이겨요. 대통령 뽑혀요. 북한은 무조건
100% 나온다, 100%. 네. 그래서 이렇게 가는 거야. 연방제는 뭐다? 남한을 공산화하기 위한 준비 단계로 속임수로 지금 이렇게 하는 건데, 이것에 동의하게 온 게 뭐냐? 6.15 선언이야. 누가? 김대중. 이렇게 가자는 거야. 미친놈이야, 미친놈. 김대중. 정신 나간 놈. 그래가지고 이게 왜 문제가 되냐면 6.15 선언이. 자, 그 다음에 보세요. 이게 뭐냐 하면은, 자, 2000년이야, 2000년. 기억하기 좋죠. 2000년에 6.15 선언이 있었어요. 근데 재밌는 현상이 2001년도에 우리나라에 주사파 모임이, 대규모 모임이 여기서 열린 거예요. 이게 충청북도 괴산군 군자산이라는 곳에 거기 연수원이 하나 있어요. 거기에 모여서 2001년 민족민주전선 일꾼 전진대회, 이렇게 민족민주전선 일꾼 전진대회. 이게 뭐냐면요, 우리나라에 있는 NL이라고 그래요. NL. 쉽게 말하면 주사파 계열의 모든 조직의 대표자들만 700명이 모였어요. 주사파가 다 모이면요 한 20몇만 명 돼요. 일꾼들이. 이거는 700명, 그러니까는 조직의 대표자들만 700명이 모인 거예요. 근데 언제 모였냐면 2001년이에요. 그러니까 6.15 선언 있고 그 다음 해에 모였는데, 이 모임에서 자기들이 군자산의 약속이라고 하는 문서를 만들어요. 그거를 걔네들은 처음에 어떻게 발표했냐면 9월 태제라고 이렇게 발표를 했어요. 별명이 군자산의 약속이에요. 정식 이름은 9월 태제예요. 태제라는 말은 이거 this is 태제, 이거는 독일어 러시아어 이렇게 되는 건데, 태제란 말은 러시아 혁명 때 레닌이 쓴 말이에요. 러시아 혁명 역사를 보면은 1917년에 레닌이 4월 태제라는 것을 발표했어요. 이 4월 태제가 뭐냐면은 볼셰비키 정당 내부의 지침입니다. 혁명운동 지침. 레닌이 직접 쓴 거예요. 내용이 뭐냐면 모든 권력은 소비에트에 집중해야 된다. 그래갖고 소비에트 운동으로 가요. 이 볼셰비키 정당이 소비에트를 만드는, 소비에트를 중심으로 뭉쳐야 된다. 그걸 주장한 게 4월 태제인데, 이 4월 태제 때문에 러시아 혁명이 성공했습니다. 그래서 무슨 4월 태제, 이건 9월 태제죠. 무슨 몇 월 태제 이런 건 뭐예요? 혁명을 위한 중앙당의 긴급 지시문을 말한 거예요. 아시겠어요? 9월 태제. 그래서 그 내용이 이제 웹사이트에 보면은 나와 있는데 내용이 길어요. 여러분들은 그거 읽다 보면 다 잠아서 다 자요. 주무셔요. 제가 중요한 것만 또 쪽집게 가외해 드릴게요. 자, 첫 번째 중요한 게 뭐냐면 이런 문장이 나와요. 6.15 공동선언 이후 가까운 시일 안에 낮은 단계 연방제 통일이 실현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김대중이 가서 6.15 선언 사인하고 왔잖아요. 그래서 우리 정광훈 목사님이 우리나라 대통령 3명이 연방제 통일안에 도장 찍고 왔다, 사진 사인하고 왔다, 그 얘기가 이 얘기예요. 첫 번째 사인을 말한 거예요. 이게. 그 뒤에 노무현이 갔다 온 거, 문재인이 갔다 온 거는 이거 전부 다 김대중이 해놓은 거를 추인한 거야. 다시 인정한 거야. 그래서 이 주사파들이 모여가지고 이 9월 태제 선언문을 쓰는데 뭐라 하냐면 이제 머지않아서 낮은 단계 연방제 통일이 실현될 거다, 이렇게 얘기해요. 향후 10년을 저주해서 자주적 민주정부가 수립됨으로써 연방 통일 조국을 완성할 수 있는 승리의 길이 열렸다. 고려 연방제 10년 안에 이룰 수 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걸 실현시킬 거냐? 낮은 단계 연방제를.
그 다음에 답이 나와요. 3년 내에 광범위한 대중조직화를 통한 민족민주정당을 건설하라, 이게. 예. 민족민주정당 건설하라. 그래서 10년 내에 자주적 민주정부 및 연방조국 통일을 건설하자. 이게 9월 태제 핵심이에요. 자, 여기서 민족민주정당이라고 나왔잖아요. 그걸 건설하라고. 이게 핵심이에요. 이게 뭘 말하는 거냐면, 하나 더 내려보세요. 그 다음 거. 중요한 게 하나 빠졌네. 앞으로 다시 가세요. 이게 뭐냐면 대중정당을 만들라는 거예요. 대중정당. 민족민주정당이라는 것이. 그래서 3년 안에 모든 주사파 세력들은 대중정당을 만들든지 직접, 아니면 기존에 있는 대중정당에 침투해서 그 정당을 주사파 정당으로 만들어라. 이게 9월 태제예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예요. 여러분. 왜냐하면 2000년에 김대중이 북한 가서 6.15 선언하고 그 다음에 남한의 주사파한테 뭐라고 지령이 내려왔냐면, 이제부터는 대중정당을 만들고 대중정당에 침투해서 그 정당을 장악해라. 이렇게 북한에서 지시가 내려온 거예요. 그 지시를 알려주는 게 저 군자산 모임이에요. 이게 처음 딱 떨어졌을 때 주사파 애들이 굉장히 당황했어요. 왜 당황했냐면, 주사파 애들은 지금까지 뭘 했냐면 지하 조직 만들었어요. 지하 조직. 대중정당 만든 적이 없어요. 지하 정당, 그죠? 지하 정당. 이런 거 만들었어요. 근데 주사파 애들이 대중정당을 만드는 거는 해본 적도 없고 할 생각도 없었어요. 애들이. 그랬는데 북한에서 뭐라 그랬냐면, 이제부터는 뭐 해야 된다? 정당을 만들고 너희가 정당에 침투해야 된다. 그렇게 지시가 내려온 거예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주사파 내부에서 처음에 토론이 굉장히 심각하게 토론했어요. 어떤 사람들은 반대했어요. 주사파 애들이. 우리는 이거 안 한다 그랬어요. 못한다. 해본 적도 없고 할 줄도 모르고 왜 하는지 모르겠다. 근데 어떻게 돼요? 이거 북쪽의 지시란 말이야. 시키면 무조건 해야 돼요. 그죠? 그러니까 종북 세력은 북한의 명령에 순종한다, 안 한다? 순종한다. 결국은 순종한다. 그래서 얘네들이 이제 시작을 한 거야. 그래서 첫 번째로 한 게 뭐냐면, 넘겨주세요. 경기동부연합이 민노당을 장악한 겁니다. 2004년도에 장악했어요. 즉 무슨 말이냐면, 군자산의 약속 9월 태제 발표하고 나서 경기동부연합 애들이 그 당시 민중노동당입니다. 민중노동당에 당원 가입을 한 거예요. 개떼같이 몰려가서 당원 가입을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밀고 들어가서 전당대회 때 뒤집어 엎은 거예요. 당권을 장악한 거예요. 이게 2004년도에 경기동부연합이 민노당 접수 사건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민노당이란 거는 원래 주사파 정당이 아니에요. 진보 정당인데 이 경기동부연합에 들어가서 완전히 장악했어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내부적으로 싸움이 났어요. 당권파와 비당권파가 싸움이 났는데, 당권파는 이 주사파, 비당권파는 PD예요, PD. 그래가지고 여러분 노회찬이 아시죠? 노회찬이. 그 죽은 사람. 노회찬이가 그때 당시에 이 민노당 대표다 그랬었는데, 결국 얘네들이 비주사파 애들이 주사파 애들과 싸워가지고 뛰쳐나왔어요. 뛰쳐나와서 당을 따로 만들었어요. 그래가지고 그 분열될 때 노회찬이가 뭐라 했냐면은, 우리 당에 쳐들어온 이 NL 계열, 얘네들은 종북주의자다, 그렇게 얘기한 겁니다.
당권파는 종북주의. 우리나라에 종북이란 말을 처음 쓴 사람이에요, 이분이. 훌륭한 분이에요. 네? 저는 사실 노회찬에게 굉장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이 경기동부연합 주사파는 종북 세력이다, 이 얘기를 직접 했어요. 그래갖고 주사파들한테 욕 엄청 먹었습니다. 고생 엄청 했어요. 근데 진실을 툭 털어놓은 거죠. 자, 그래서 이 노회찬이하고 이 비당권파는 나중에 나와서 진보 신당이라고 하는 당을 만들어요. 그래가지고 그것 때문에 이 민노당이 또 깨져버려요. 그러니까 이 주사파들이 북한 지령받아서 한번 했는데 결국 실패한 거예요. 그때 실패. 그러면 얘네들이 한번 실패했으니까 그 다음에는 이거는 관두자 그랬을까요? 아니에요. 얘들이 또 해. 그래서 두 번째로 만든 게 뭐냐면은 통진당이에요. 통합진보당. 넘겨주세요. 통합진보당을 직접 만든 거예요. 이거는 첫 번째는 민노당은 침투해서 그 당을 장악한 건데 이거는 자기들이 직접 만들어. 그래서 이석기, 그죠? 이정희 이런 애들, 김재현, 이상교, 김미희, 김선동, 강기갑 등등 이 전부 다 NL 주사파 계열. 그들이 들어가서 이거를 만들어 가지고 2012년도에 국회에 진출해요. 20여 명이 국회의원이 되죠. 그죠? 그래서 이 북한의 지령을 따라서 군자산의 약속을 지킨 겁니다, 이게. 얘네들이.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그 아로 사건 때문에 통진당이 해산되고 이석기는 감옥에 갔잖아요. 어떻게 해요? 또 실패했죠. 두 번째 실패, 이게. 자, 그러면 질문이 이 주사파 애들이 두 번째 실패했으니까는 이제는 그만하자 그랬을까요? 아니에요. 여러분, RO 사건 때 연희동에서 그 RO가 뭐예요? 직업적 혁명가 주사파들, 혁명가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이 그때 130명 모였는데 잡혀간 사람은 구속된 사람은 7명밖에 없어요. 123명은 RO 조직원입니다. 그 사람들은 어디로 갔을까요? 통진당 없어졌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기 벌집이 있어, 벌집. 거기 벌떼가 있어요. 130마리의 벌이 모여 있어요. 그죠? 근데 이제 여왕벌이 잡혀간 거예요, 이석기가. 그리고 7마리가 잡혀갔어요, 벌. 그리고 벌집을 다 부셔버렸네? 그럼 이 벌들은 어떻게 됐을 것 같아요? 다른 데로 옮겨갑니다, 다른 데로. 다른 데로 옮겨간 데가 어디냐면은, 그 다음 거 보여주세요. 네, 통진당, 이거 그 당시에 2012년 국회의원들이에요. 넘기고. 아로 사건이죠. 여러분 잘 아시죠? 넘어가고. 통진당 해산 결정했고 2014년에 2016년에 새정치민주연합, 지금의 민주당이에요. 근데 분당 사태가 일어나요. 싸움이 나가지고 안철수, 김한길 등 비주류가 탈당해서 국민의당을 결성하고, 그죠? 남은 사람들이 더불어민주당으로 당명을 바꾼 거예요. 그래서 이제 더불어민주당이 그때부터 시작된 거예요. 그때 문재인이가 당대표가 됐어요. 근데 2016년도에 국회의원 선거가 있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국회의원 선거해야 되는데 많이 나갔어요. 네? 국민의당으로 다 나가버렸어요. 어떻게 해야 돼? 젊은 피를 수혈해야 된다 그러잖아요. 젊은 피를. 그래갖고 인재 영입을 했는데 거기에 누가 많이 들었을 것 같아요? 누가? 예? 이 벌떼들이 글로 나가는 거예요. 벌떼들이 글로 몰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통진당 해산된 다음에 이 인간들이 지금의 민주당 쪽으로 다 몰려간 겁니다. 물론 한꺼번에 다 들어가서 국회의원 나가지 못했어요. 하지만은 그때부터 꾸준히 들어간 거예요. 2016년에 주사파들이 국회에 많이 진출하고 20년도에 또 한 번 2차 물갈이에서 또 들어가고, 그죠? 세 번째.
3차 물갈이가 뭐냐? 지금 하고 있는 게 3차 물갈이에요. 예. 그래서 민주당은 이미 2번에 걸쳐서 물갈이를 했는데 이 사람들이 누구냐? 바로 군자산의 약속, 그죠? 9월 태제라고 하는 북한의 지령을 받고 기존 정당, 대중정당에 침투해서 당을 장악하라라고 하는 명령을 받은 이 주사파 애들이 지금 마지막 물갈이에서 들어가서 당을 장악하는 거예요. 보세요. 그동안에는 주사파가 민주당 안에 있었지만 당권을 장악하지 못했어요. 근데 이제는 어떻게 됐다? 당권을 장악하는 거예요. 지금 쫓겨나는 사람들은 뭐예요? 네. 족보에 없는 비주사파들은 다 민주당에서 쫓겨나는 거예요. 지금 그렇게 돼요. 그 다음 거 보여주세요. 네. 그 다음 거. 그래서 이 문재인 대통령 그 전부터 한결같이 연방제를 이렇게 좋아해요. 그래서 이 지금 민주당 좌파들, 주사파는 말할 것도 없고, 그래서 2011년도에 뭐라 그랬냐면 김대중 노무현 정권을 거치면서 남북이 평화통일에 가까워졌다. 국가연합 혹은 낮은 단계 연방제에 이룰 수 있다는 희망을 품을 정도가 됐다. 12년에 김대중 전 대통령 3주기 추모식 때 그때 대선 후보였어요. 남북 국가연합 또는 낮은 단계 연방제를 꼭 실현해 그분이 6.15 선언에서 밝힌 통일의 길로 나아가고 싶다 이렇게 말. 2017년 4월 25일 대선 후보 TV 토론에 나와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낮은 단계 연방제는 우리가 주장하는 국가연합과 거의 다르지 않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내가 대통령 되면은 낮은 단계 연방제 추진하겠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면 이재명이는 어떠냐? 이재명. 그다음 넘겨주세요. 네. 문재인은 2017년 대선 공약에 낮은 단계 연방제 포함했어요. 제가 그때 2017년도 선거 끝나고 문재인이가 대통령 된 다음에 저희 학교 교수한테 내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큰일 났다. 문재인이가 대통령 됐는데 앞으로 이 낮은 단계 연방제 이거 한다고 그랬는데 어떻게 하면 좋은지 나 걱정이다 그랬더니 그 교수가 나한테 뭐라 했냐면 문재인이가 낮은 단계의 연방제를 주장했을 리가 없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문재인 찍은 사람이에요. 근데 문재인 자기 찍어놓고 내가 그 얘기하니까 아니 김 교수 무슨 말을 하는 거야. 문재인이가 무슨 낮은 단계 연방제를 해. 그럴 리가 없어 그러는 거예요. 기가 막혀. 그래서 내가 아니 웹사이트 들어가서 한번 보라고. 그 선거 대통령 공약에 낮은 단계 연방제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럴 리가 없대요. 끝까지. 그런 인간들이 교수합니다. 우리나라. 그러니까 망하는 거예요. 이재명이는 문재인 정부의 외교, 국방, 이 정책을 자기는 충실히 다 계승하겠다. 그렇게 이미 선언했습니다. 그래서 낮은 단계 연방제는 이미 다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이재명이 그 대통령 선거 공약에. 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 NCCK라고 하는 이 단체는 지금 우리가 쭉 살펴본 것처럼 그죠? 낮은 단계 연방제는 물론이고 평화협정, 종전협정 해가지고 주한미군 철수하고 북한에 나라 넘기자고 하는 이런 이적 단체인데 그런 단체에 가서 한동훈 대표는 무슨 생각으로 그 앞에 이렇게 앉아서 내내 하면서 이야기를 듣고 왔냐. 자, 그래서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대체 무슨 생각 갖고 있는지 제가 그 생각을 다 여러분 앞에 공개해 드리겠어요. 자, 결론부터 말씀드립니다. 결론은 그들은 누구냐면 한동훈의 사람들이야. 한동훈의 사람들. 한동훈의 사람들은 정통 보수 세력을 국민의힘에서 추방하고 좌파 친화적인 중도 노선을 걷는 정당으로 만들려고 하는 겁니다. 네. 이게 한동훈 개인의 생각인지 아니면은 한동훈이는 그렇게 생각 안 하는데
주변 사람들이 그렇게 이런 생각을 갖고 그렇게 한동훈이를 끌고 가는 건지, 그거는 뭐 아직 조금 애매한 점이 있긴 있어요. 하지만 분명한 것은 한동훈과 함께하는 사람들은 국민의힘이란 정당을 어떤 정당으로 만들 것인지 지금 매우 분명하게 우리한테 사인을 주고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은 국민의힘 정당의 이념적 성격을 지금 바꾸려고 한다. 그게 지금 뭐다? 지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가 하려고 하는 거다. 월간조선 뉴스룸이라고 하는데 기사가 있어요. 권세진 기자가 쓴 건데 정치인 한동훈의 모든 것이라고 하는 기사입니다. 제가 그 기사에 있는 걸 인용했는데 한 장관의, 그러니까 한동훈이죠. 서울법대 동기 A씨의 이야기다. 그러면서 한동훈이 정치를 시작할 때는 여느 보수 진영 정치인처럼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라거나 민주당의 입법 독재를 막기 위해서라는 이유를 내놓지 않을 것이다. 무슨 말이에요?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 정치인으로 나서는 게 아닐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친한 친구가 이렇게 얘기해요. 자신의 캐릭터에 맞는 확실한 명분을 내놓으면서 국민의 공감도 얻어야 한다. 또 검사 출신 대통령이 있는데 왜 또 검사 출신 대선 주자급 정치인이 필요한지에 대한 답도 내놓아야 한다. 한동훈은 두뇌가 매우 뛰어난 인물이다. 그 다음 말이 중요해요. 윤석열 대통령과 차별점을 찾기 위해 등장 시점과 명분을 고민하는 것으로 보이고 정치를 시작한다면 윤 대통령 및 검찰과 거리를 두는 방식을 택할 것이다. 맞아요, 틀려요? 정확하게 말했죠. 친구가 아주 가까운 친구인가 봐. 한동훈이 마음속을 꿰뚫어보는 친구가 있는 거예요. 윤 대통령과 차별점을 찾기 위해서 거리를 둔다. 그 다음 거 보죠. 정치평론가 윤태곤 더모아 정치분석실장은 이렇게 말했어요. 현재 시점에 한동훈 장관이 국민의힘을 통해 정치판에 등장하면 친윤이라는 이미지를 갖고 밖에 없고 총선 결과와 그 후에 책임을 져야 한다며 정치인으로서 성공하려면 윤 대통령이나 국민의힘에 기대지 않고 민심에 기대야 할 것이다 라고 말했다. 묘하죠? 윤 대통령에게 기대지 않는데요. 민심에 기대인데요. 어떤 민심인지가 중요하겠죠. 뛰어난 학력, 경력과 윤 대통령의 측근이라는 점에 또 다른 정치적 가치를 보여줘야 한다는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제가 이 기사를 읽고 나서 뭘 했냐면은 한동훈 그 비상대책위원장 수락할 때 연설한 거 있어요. 아세요? 그때 수락 연설을 준비해서 자기가 직접 썼대요, 그거는. 그래서 인터넷에 가면 다 있어요. 제가 다 읽어봤어요. 제가 뭐 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제가 뭐 하는 사람이에요? 제가 장신대에서 성경 가르치는 사람, 신약 성경, 바울 서신. 그러니까 저는 밥만 먹고 뭐만 해요? 남이 써놓은 거 읽으면서 이게 무슨 뜻인지 해석하는 거. 그게 제 직업이에요. 제가 이제 한동훈이가 쓴 편지가 아니고, 바울 서신이 아니고, 한동훈의 이 연설문, 이걸 제가 밑줄 그어가면서 읽었어요. 무슨 뜻인가? 자, 중요한 대목이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국민의힘은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선의만 있다면 다양한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되도록 많이 모일 때 비로소 강해지고 유능해지고 그래서 국민의 삶이 나아질 수 있게 하는 정당입니다. 국민의힘은 다양한 생각을 가진 국민께 헌신할 신뢰할 수 있는 실력 있는 분들을 국민들께서 선택하실 수 있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다양한 생각이란 말이 2번 나왔습니다. 다양한 생각. 제가 여기다 밑줄을 딱 치고, 그죠? 대체 다양한 생각이 무슨 뜻이지? 네? 다양한 생각이 무슨 뜻일까요? 이거 제가 많이 고민했는데 정답은 아주 쉽게 찾아집니다. 알려드릴까요? 다양한 생각이라는 말이 무슨 뜻인지 알고 싶으면
비상대책위원회의 김경률이를 보면은 딱 정답이 나와요. 김경률이가 바로 그 정답이에요. 다양한 생각의 정답. 그죠? 이런 얘기예요. 국민의힘에 김경률이 같이 우리와 좀 다른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다양하게 많이 모을수록 국민의힘 정당은 더 훌륭한 정당이 된다라는 거예요. 네. 김경률이가 뭐라 그랬어요? 김건희 여사를 말이 뭐 앙뚜아네트라고 부르고 뭐 평지풍파 일으키고 뭐 어디 지역구에 자기가 국회의원으로 출마하겠다 그러고 또 지금은 출마 안 한다 그러고 막 색 난리치고 있잖아요. 근데 한동훈이가 김경률이 내보내 안 내보내요? 안 내보내죠. 사람들이 그래요. 김경률이 좀 내보내지 저 왜 안 내보낼까? 제가 왜 안 내보내는지 이유를 알려드릴게요. 김경률이라는 사람은 한동훈에게 어떤 사람이냐? 어떤 사람이냐면 자신의 정치 철학을 보여주는 상징입니다. 다시 말해요. 김경률이는 한동훈에게 어떤 존재냐? 한동훈의 정치 철학을 딱 보여주는 정치 철학의 상징이에요. 이 김경률이라는 사람은 앞으로 국민의힘 정당이 총선 이후에 어떠한 정당이 될 것인지를 보여주는 정확한 상징입니다. 그래서 안 내보내요. 알겠어요? 맞아요? 틀려요? 네. 제가 이거 찾아내느라고 연구 많이 했어요. 감사합니다. 여러분, 김경률은요, 회계사예요, 회계사. 참여연대 출신인 거 아시죠? 참여연대가 어떤 단체인 줄 아시죠? 여러분, 참여연대는요, 무시무시한 단체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참여연대 우습게 보면 안 돼요. 이 참여연대라는 조직은 마피아 같은 조직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무서운 데입니다. 무서운 사람들 많아요. 민변 알죠? 민주환이라는 변호사 한 분. 민변회랑 뭐 참여연대 이런 데는요 시커먼 사람들 많아요. 김경률이 그런 데 있던 사람이야. 그런데 전형적인 좌파죠. 이 사람들이 참여연대가 지금까지 뭐 했어요? 대한민국을 해체하기 위해서 불철주야 뛰어다녔습니다. 참여연대. 예를 들어서 김경률이 뭐 한 일 중에 뭐랄까 제일 뭐 자랑스러운 일? 그 사람 입장에서 이런 거예요. 삼성 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의혹 이런 거 알아요? 네? 분식회계. 삼성이 재벌들이 말이야, 상속 이거 하려고 회사 회계를 조작해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상속하고 뭐 이렇게 주가 뻥튀기 하고 이렇게 했다고 해가지고 고발을 한 사건인데 이게 누구 작품이에요? 김경률 작품이에요. 근데 지금 판결이 어떻게 나왔어요? 무죄로 났어요. 무죄로. 에? 신문 기사 보셨어요? 삼성? 이제요? 무죄 나온 거? 이런 거 하는 사람이에요. 그 다음에 국민연금 지배구조 개선 자문위원회 분과위원장 이런 거 했어요. 말이 좀 어렵죠. 국민연금 지배구조 개선 자문위원회 분과위원장. 이게 뭐 하는 거냐면요. 국민연금 아시죠? 여러분들 국민연금 내시잖아요. 돈이 어마어마하게 있잖아요. 그 돈으로 뭐 해요? 주식 투자해요. 주식. 그래서 이 우리나라의 기업들은요. 국민연금 돈으로 주식을 사면요. 아주 쉽게 그 회사의 지배적인 지분을 가질 수 있어요. 아시겠어요? 그래갖고 이 문재인 정부 때 이 좌파 애들이 어떻게 했냐면 기업 사냥을 한 거예요. 기업 사냥. 대한항공 왜 넘어갔습니까? 예? 대한항공. 이거 국민연금 돈으로 기업 사냥한 거예요. 주식 다 사가지고 주주총회 할 때 사장 나가라 그러고 우리가 원하는 사장 세우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지배구조 개선하는 거예요. 요거 하는 사람이야, 회계사 가서. 이거 대한민국 해체하고
우리나라의 대기업들 해체해서 좌파들한테 다 먹잇감으로 주어가지고 낙하산 인사 타고 들어가서 그거 다 해먹으라고 하는 일하는 거, 그게 뭐예요? 국민연금 지배구조 개선위원회인데 거기 자문위원회 분과위원장이었어요. 김경률. 네. 근데 여기 국민의힘에 모셔다 놓을 때 왜 모셔다 놨냐면 이재명 대장동 사건에 대해서 이재명이가 대장동에서 5,500억 성남시에서 환수했다라는 거는 거짓말이다, 그 얘기한 거야. 누가? 김경률이가. 그래서 그 말 한마디 때문에 이 국민의힘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사실. 자, 잘 보세요. 이 김경률이는 좌파입니다. 좌파예요. 우파 아니에요. 우리 뭐 보수 아니에요. 완전 좌파고, 그 다음에 이재명이 거짓말한 거는, 이거는 내가 얘기하겠다고 해서 얘기했지만 이 사람은 그러면 우파로 전향한 거예요? 아닙니다. 여전히 좌파입니다. 이 사람은 여전히 좌파예요. 근데 좌파 안에서 이거는 나는 이쪽은 싫다 이거. 그래서 이 사람 누구냐면 중도 좌파예요. 중도 좌파. 아시겠어요? 그래서 김경률이는 지금 왜 여기 데려다 놨냐면 중도 좌파들의 표를 얻기 위해서 데려다 놓은 겁니다. 아시겠죠? 자, 보세요. 한동훈이 지금까지 보여준 거는 뭡니까? 민주당하고 말싸움 한 거예요. 말싸움 한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그동안에 국민의힘 정당 안에 민주당이랑 붙어서 말싸움 하는 사람이 한 놈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진짜 쓸데없는 놈들이에요. 국민의힘 국회의원이란 것들이 다. 쓰레기 같은 놈들이야. 뽑아주니까 말싸움도 못해. 멱살잡이는 말도 할 거 없고 말로도 못 싸워요. 병신 같아가지고. 근데 한동훈이가 나와서 말싸움을 하니까 우리는 어때요? 너무 속이 후련하잖아요. 이야, 이런 사람이 있었어. 말싸움도 잘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열광하잖아요. 좋아하잖아요. 지지율이 올라가잖아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우리가 뭘 봐요? 한동훈이는 말싸움만 하고 있어. 말싸움만. 말싸움만. 여러분, 위대한 정치 지도자는요, 물론 말싸움도 잘해야 되지만 위대한 정치 지도자는 뭘 해요? 첫 번째로 행동이에요. 행동. 그 행동의 첫 번째 행동이 뭐냐면 자신이 갖고 있는 가치를 말합니다. 정치적 가치. 자유라든가, 그죠? 공화라든가 이런 가치를 얘기해요. 가치. 그 다음에 정책을 말해요. 정책. 그 다음에 미래의 비전을 보여주는 거예요. 뭐 통일이라든가, 그죠? 뭐 어떻게 하겠다 우리나라. 근데 지금까지 한동훈이가 우리에게 자신의 정치적 가치를 얘기한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정통 보수의 가치? 그런 거 말한 적이 있어요? 없어요. 제가 이 시간에 뭐 정통 보수의 가치가 무엇인지 말하려면 또 1시간 가니까 그건 얘기 안 할게요. 다음에 기회 있으면 말씀드리겠지만, 특별히 자유와 개인입니다. 개인. 어떻게 이 자유를 지키고 어떻게 개인의 권리를 지킬 것인지, 특별히 이런 북한의 군사적 위협과 우리 내부에 있는 종부 주사파라는 내부의 적과 어떻게 싸워서, 이 반국가 세력과 어떻게 싸워서 이 나라를 다시 되찾고 어떻게 세울 것인지 그걸 얘기해야 돼요. 내 얘기를 안 해요. 그걸 어떻게 해요? 반국가 세력 앞에 가서 이렇게 두 손 모으고 앉아가지고 내내 그리고 있어요. 우리가 윤석열 대통령을 아직까지 왜 지지합니까? 그가 지난번에 자유연맹에 가서 한 연설 중에서 우리가 힘을 합쳐서 이게 대통령 내가 된 게 천운이다. 정말 다행이다. 이거 안 됐으면 우리나라가 어떻게 됐을지 상상하기도 싫다. 나는 앞으로 절대로 반국가 세력과는 함께하지 않겠다고 선언했기 때문에 우리가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한동훈이라는 자는 반국가 단체만도 못하니 NCCK 앞에 가서 두 손을 모으고 이러고서는 네네 하면서 앞으로 제가 참고하겠습니다. 귀담아 듣겠습니다. 그러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보수 세력은요, 깜빡하는 순간에 뒤통수 또 맞습니다. 한두 번 안 맞았죠. 지금 몇 번째 맞았어요? 한 3-4번 맞은 것 같아요. 지금까지 우리 매번 선거 때마다 이렇게 뒤통수 맞아왔어요. 집토끼 산토끼 얘기 아시죠? 네. 지금 한동훈이는 뭐라고 생각하냐면 집토끼 나가도 좋답니다. 집토끼 필요 없다예요. 지금 그런 쪽으로 가고 있어요. 우리는 산토끼 정당을 할 거다. 산토끼 정당. 우리 산토끼 모아서도 얼마든지 이길 수 있고 앞으로 이 산토끼를 모아서 이 국민의힘 정당을 만들 거다. 여러분, 제가 한동훈 비대위원장에게 질문하겠습니다. 또 그 주변에 함께 계시는 분들에게 제가 물어보고 싶어요. 보수는 싫어요? 네? 진보 세력이 그렇게 좋아요? 정통 보수는 뭐 우중충 합니까? 네? 진보 인사들한테 둘러싸여서 뭐 진보 단체 이런 거 반국가 단체 네? 그런 거 방문하면은 뭐 세련된 정치인이라고 칭찬받을 것 같아요? 누구한테 칭찬받아요? 좌파들한테 칭찬받지. 그렇게 칭찬 들으니까 신이 나요? 선거 이길 것 같습니까? 착각하지 마세요. 보수 세력이 바보 같죠? 맞아요. 우리 바보야 지금까지. 우리 지금까지 바보같이 살았다고요. 네? 정말이야. 지금까지 바보같이 살았고 바보같이 투표했어요. 하지만 이제는 더 이상 안 속는다. 안 속는다. 지난 박근혜 대통령 탄핵 때부터 우리 보수 세력은 정치적으로 각성하기 시작했어요. 지금 벌써 세월이 많이 흘렀습니다. 이제 다 깨어났어요. 우리가 두 눈 시퍼렇게 뜨고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 정치빨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또 누가 사기치려고 하는지, 누가 진정으로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싸우고 있는지 우리가 똑똑히 다 보고 있다. 국민의힘은 우리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국민의힘은 우리에게 관심도 없어요. 국민의힘은 우리를 바보 취급합니다. 국민의힘이 우리를 위한 정당입니까? 아닙니다. 국민의힘은 보수 정당입니까? 아닙니다. 국민의힘은 보수의 간판을 붙이고 사기꾼처럼 우리의 등을 쳐먹고 우리를 이용해 먹고, 그래서 자기들은 국회의원 배지를 달고 우리를 또 바보로 만들고 우리를 배신하고 이 나라를 좌파들에게 팔아넘기는 정당입니다. 여러분, 언제까지 당하고 살겠습니까? 우리가 언제까지 이용만 당하고 버림받을 겁니까? 대체 몇 번이나 속아야 비로소 우리 보수 세력은 깨달을 수 있는 겁니까? 한동훈은 양약 강강이다. 강강약약이다 그래요. 뭐 민주당 정치인들에게는 강하고 국민들에게는 약하다 이렇게 말합니다. 국민을 섬기고 국민에게 무릎을 꿇고 국민의 말에 순종하고 그 뜻에 따라 정치하겠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한동훈이가 우리 보수 세력 앞에 와서 우리 말 듣겠다고 한 적 있어요? 우리 앞에 무릎 꿇고 두 손 모으고 이렇게 앉아서 말씀하세요, 듣겠습니다, 그런 적 있습니까? NCCK 같은 그런 반국가 단체 앞에 가서 두 손 모으고 이렇게 앉아있던 놈이 우리 앞에는 안 온다 이거야. 말이 됩니까? 나라를 위해서 지금까지 싸우고 있는 우리 보수 기독교 세력, 특별히 가문 세력에 대해서 한 번이라도 와서
고맙다고 수고했다고 말한 적 있습니까? 김경률이 같은 좌파, 그 사람들이 자유민주주의에, 예? 아까 뭐라 그랬어? 자유민주주의에, 예. 자유민주주의, 잠깐만, 정확하게. 나도 열받아서.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선의만 있다면, 다양한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김경률이는 그러면은 자유민주주의에 대해서 선의, 좋게 생각하는 거예요. 선이라는 거는. 자유민주주의, 괜찮지. 그러면은 다 받아들이겠다는 거예요. 예? 자유민주주의에서 싸운 사람들을 받아들여야지. 자유민주주의에 대해서, 그거 괜찮은 건데? 이러면은 다 받아들인다는 게 말이 됩니까, 이게 지금? 대체 한동훈이는 국민의힘을 어떤 종류의 정당으로 만들려고 하는 겁니까? 제가 보여줄게요. 파워포인트. 한동훈이가 만들려고 하는 국민의힘 정당은 저렇게 생겼습니다. 저 뭐예요? 짬뽕. 그래. 너 자유민주주의에 대해서 선의를 가졌어? 너도 들어와. 너 지금까지 자유민주주의 우리나라 해체하기 위해서 참여연대에서 그렇게 나쁜 짓 많이 했지만, 그래, 자유민주주의에 대해서 선의를 가졌지. 너도 들어와. 그래갖고 다 모아가지고 이놈저놈 다 모아서 뭘 만든다? 짬뽕 만든다. 짬뽕. 여러분, 식당에 가서 주문을 하자. 주문을. 나는 짜장면 먹겠습니다. 그렇게 주문했어요. 근데 좀 이따 한동훈이가 오더니 짬뽕 턱 놓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저희는 짜장면 시켰는데요. 뭐라 그럴 것 같아요? 응? 그 짬뽕 싫으면 나가세요. 딴 데 가서 드시라고요. 이거 맛있는데? 이러는 거예요. 어떻게 됩니까? 그런 일이 벌어지면 식탁을 뒤집어 엎고 나와야죠. 식탁 뒤집어 엎고. 우린 이런 거 안 먹어. 너나 다 처먹어라. 이번에 한동훈이가 앞으로 민주주의, 자유민주주의의 선의를 갖고 있는 능력 있고 신뢰할 수 있는 다양한 인간들을 많이 공천할 텐데요. 한번 봅시다. 그렇게 해서 국민의힘이 앞으로 어떻게 되는지. 지금 한동훈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한동훈이한테 뭐라고 얘기했는지 다 제 귀에 다 들려요. 뭐라고 얘기했냐면, 아유, 위원장님, 중도를 잡아야 이깁니다. 중도를 잡으면 선거에 이깁니다. 보수는 어차피 우리 찍을 거예요. 우리 집토끼 신경 안 써도 알아서들 다 찍을 거예요. 쟤네들은 선택의 여지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산토끼만 잡으면 됩니다. 산토끼 잡으러 갑시다. 어디로 가면 좋나요? NCCK 가면 됩니다. NCCK 가면 산토끼 잡을 수 있습니다. 많이 잡았습니까? 저는 오늘부로 국민의힘에 대한 저의 지지를 공식적으로 철회합니다. 보수의 가치를 공유하지 않는 국민의힘 같은 쓰레기 같은 정당은 나의 정당이 될 수가 없어요. 저는 지금까지 국민의힘 찍었습니다. 매번 찍었어요. 그러나 이제는 국민의힘을 버리기로 결정했습니다. 왜냐? 그 이유가 중요해요. 저는 미래를 바라보는데 총선 후에 국민의힘은 더 이상 보수 정당이 아닙니다. 중도 정당으로 탈바꿈합니다. 우리나라의 정치 지형에서 보수 정당은 행방불명 될 것입니다. 없어집니다. 사라집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정치 지형에서 보수 정당이 사라지고 나면 여러분 좋아요? 어떻게 하면 좋아요?
정당 없이 살아요? 맨날 저 병신 같은 국민의힘 또 찍어주면서 살아갈 거예요? 이제는 우리가 제대로 된 보수 정당을 만들어야 합니다. 우리가 제대로 된 보수 정당을 만들지 않으면 그 누구도 우리를 위해서 만들어주지 않을 겁니다. 보수 세력은, 대한민국의 보수 세력은 지금 시대적 사명을 갖고 있습니다. 그 시대적 사명은 뭐냐면 제대로 된 보수 정당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당을 만든다는 것, 그건 어렵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미 만들었나요? 정광 목사님. 이 자유통일당을 앞으로 우리가 제대로 성장시키고 만들어가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의견을, 우리의 주장을, 우리의 정치적 가치를 실현할 수 있는 그런 제대로 된 정치적 정당이 없으면 절대로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대한민국을 우리가 가질 수가 없습니다. 이상한 대한민국밖에 가질 수 없을 겁니다. 여러분, 저는 지금도 간절히 기도합니다. 국민의힘과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이 회개하고 생각을 바꿔먹고 김경률이 같은 사람 다 내보내고 짬뽕 만들지 말고 제대로 된 보수 정당으로 국민의힘 정당을 만들겠다, 그렇게 결단하기를 기도합니다. 아직 시간이 있습니다. 기다릴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4월 10일이 되기 전에 한동훈이가 우리 가문 집회에 나와서 제가 여기 서 있는 것처럼 마이크 들고 우리 앞에 서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그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이 자유민주주의를 지켜줘서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있습니다, 제가 앞으로 여러분들의 뜻에 이렇게 두 손 모으고 겸손하게 앉아서 여러분들의 이야기를 듣고 여러분의 뜻에 따라 제가 정치를 하겠습니다, 당 운영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제가 찍어줄 겁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는 한은 난 짬뽕 안 먹습니다. 절대 짬뽕 안 먹을 거예요. 네. 여러분, 우리가 이제는 길게 봐야 돼요. 길게 돼요. 이번 선거, 그죠? 2024년 선거가 있고, 그죠? 또 27년의 선거가 있고, 그 다음에 또 선거가 있고, 계속 선거가 돌아와요. 이번에는 우리가 정말 막 지역구마다 우리 자유통일당 후보 다 내고 이렇게 해서 막 단성시키고 그렇게 할 수 있으면 참 좋겠지만 아직 우리가 그 정도는 안 되죠. 그걸 인정해야 돼요. 그래서 지금 현재는 우리가 여하튼 머리를 좀 싸내고 연구를 더 해야 되지만 길게 보면 어떻게 됩니까? 국민의힘이란 정당은 이제 중도 정당으로 나가버릴 것이고 우리를 대표할 수 있는 제대로 된 정당을 빨리 키워야 돼요. 열심히 키워야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머지않은 장래에는 지역구에 우리 자유통일당 후보 다 내고, 그죠? 국회의원도 다 우리가 당선시키고, 더 나아가서 대통령 선거 때는 자유통일당 대통령 후보를 내고, 자유통일당 후보가 대통령으로 당선되는 그날까지 우리가 이제는 한 마음으로 똘똘 뭉쳐서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지금까지 정말 바보같이 살았습니다. 우리는 사랑했지만 계속해서 배신을 경험하면서 저의 마음에 엄청난 상처가 지금 쌓여 있는데 하나님, 이제는 이런 일이 반복되기를 더 이상 원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의 제대로 된 기독교적이고 보수 정치 이념에 충실한 정당이 이제는 태어날 때가 되었고 또 이미 태어났습니다. 하나님, 이제 이 정당이 잘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정당을 중심으로 우리 보수 세력이 단결하게 하시고 더 이상 속지 말고 사기당하지 않고 이제는 우리가 원하는 바를 직접 달성할 수 있는 길로 달려나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